올려지는 영상들, 거의 이제 대부분 영상들은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실제로 시술이 가능한 기술만 이렇게 현장에서 임상을 이제 또 통하게 하고 이렇게 실전 기술과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특허를 연구를 하고 또 이제 특허를 취득을 하고 온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세계 최초 또는 대한민국 최초 뭐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특허라는 것은 이제 세계 최초가 아니면 특허가 안 나기 때문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허를 취득을 했겠죠. 제가 작년에 이제 교육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이죠. 인허가 부서는 이제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한국반영구화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원이죠. 이것도 이제 역시 한국 최초입니다. 한국 최초가 맞습니다.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도 이제 제가 한국 최초라는 말을 들었고 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난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반영구화장, 타투, SMP 등 총 이제 15과목으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이 교육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반영구화장, 타투, SMP, 뭐 레터링까지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합법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업계가 이제 늘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또 최초로 교육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실망을 시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늘 역시 실망을 시켰습니다. 우리 업계에 특유한 고질병 하나가 있죠. 남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응원을 하지 않는다. 깎아내리거나 헐뜯어서 안 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저희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고질병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저희 업계에서는 누가 뭐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업계가. 제가 27년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에서는 서로 친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서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좀 이제 비열한 방법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물론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제 얼굴에 지금 침을 뱉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한우물만 봤던 반영구 화장의 기술만 연구를 하고 개발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보면 미용 뷰티 업계 중에서도 반영구 화장 저희 업계가 저는 다른 업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른 업계에서 그냥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했다더라. 신고를 했다더라. 이런 들리는 소문만 저는 알고 있을 뿐이지 제가 제 업계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야 우리 업계가 장난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업계보다 좀 심합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기술과 뭐 제가 만들어내는 이 교육 방법 이번에 특허를 평생교육원으로 정부 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이 교육 방법 시스템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이거나 또 대한민국이 최초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 뭘 했던 것을 저는 따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반영과장 기술이나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저는 따라 해야 될 거예요. 왜? 선배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그럼 따라 하다가, 선배 기술자들이 요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네? 그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연구가 되어지고, 그게 어떤 제품으로 이어지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을 1년에 거쳐야 되는데, 제가 많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제일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기술자들이 도저히 생각을 못하거나 뭐 기술 경력이 짧아서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술 실력이 짧아서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내고 개발을 하고 제품으로 이어지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초로 또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걸 교육원을 허가를 받은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한국에서 가장 경력이 많고 가장 임상 경력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왜?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의 30년을 했다고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나 허가나 인가나 이런 거를 특허, 허가, 인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머리 딱 돌아가시는 분들 이거 정부기관에서 내주는 거구나. 아시죠? 그죠? 자, 특허나 허가나 인가 뭐 이런 것들은 정부기관에서만 내줘요. 이 용어는 어디서 못 써. 함부로 못 쓴다고. 저도 태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허나 허가나 인가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받지 않고 또는 취득하지 않고 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증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과장 광고, 표시 위반 이런 것도 걸리면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근데 제 경력으로 제가 특허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 수십 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경력으로 제가 특허나 허가나 인가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쪽팔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반영과장 업계에서는 기술로서는 제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특허나 허가나 인가나 이런 걸 받지도 않고 그걸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제 스스로도 이거는 심각하게 쪽팔린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부분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은 기술을 베끼지를 않아요. 제가 오로지 기술 연구하고 뭔가 세계 최초로 발명을 하고 만약에 저보다 누가 먼저 기술 개발이 돼 있으면 저는 당당하게 그 기술이 좋으면 내가 그거 좀 쓰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베끼지 않죠. 훔치지 않죠. 이 30년 정도 되는 경력에서 제 기술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워 나오는 이제 아이템들 특허 제품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이게 또 교육 시스템으로 연결되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후배 기술자들한테 제가 물려주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특허가 제품으로 이어지면 그게 자기 혼자 그런 물건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세상에.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것을 이 편리한 것들을 또는 기능성이 있는 것들을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해 주는 것이 특허의 목적입니다. 어떤 편의를 위해서. 기능적 편의나 아니면 생활의 편의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주는 것이 사실은 특허 개발의 목적이고 물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가 있겠죠. 또 제가 이제 특별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후배 기술자분들이 이걸 보고 또 선배님이 요거까지는 생각을 못했구나. 요거에서 내가 또 더 좋은 기술과 제품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모방의 기술에서 중국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모방의 기술에서 천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중국 많이 다닐 때 보니까 후배 기술자분들도 제 기술을 모방을 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얼마든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서 사실은 욕도 조금 많이 먹는 업계입니다. 악어와 악어새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 벌리면 바로 등에 칼 꽂을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내고 고소와 고발, 신고를 밥 먹듯이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업계 내에서도 막 신고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악어와 악어새는 공생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찌꺼기 음식들을 제거를 해준다. 이빨 사이에 낀 거를 제거를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악어는 평생 동안 수천 개의 이빨이 다시 리메이드 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빨이 썩어도 쉽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양치를 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썩으면 새로 나니까. 그래서 악어와 악어의 새는 가설에 불과하다. 우리 업계의 실정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후배 기술자 누군가 어떤 제 제자나 저한테 기술을 배웠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저 같은 기술가이면서 또는 연구가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나오시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파하는 선배들에게서 배운 기술자는 다음 세대에 가서도 또 배가 아파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배 아파하는 것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의 저뿐만 아니고 반영과정을 오래 한 한국의 유명한 기술자들의 기술은 가히 세계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것만 뺏겨서 영어 이름 딱 붙여가지고 홍보하면 그게 외국 기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우리 중견 기술자분들이 많습니다. 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연구는 하지 않고 한국의 우리 중견 기술자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부터 제 경력만 보더라도 이제 10년, 15년 이제 되신 분들이 기술계 2배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0년, 5년, 10년, 15년 된 이런 중견 기술자분들이 선배들을 인정을 안 하면 여러분들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뭐 인생사는 짧죠. 그걸 누가 알아 하지만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0.5세대, 1세대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아직까지 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 15년 되신 분들이 원조 기술자인 것처럼 막 기술을 막 만들어내고 자기가 최초인 것처럼 막 하는 기술자들이 있죠. 그 얼마나 쪽팔리는 짓이에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은 자기가 10년, 15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 그 사람들은 기술 개발하지 않았어요. 연구도 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준 스승이 있을 거고 또는 어디서 베껴왔을 건데 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 자기들이 또 뭘 해. 이게 이 반영과정뿐만 아니고 미용업계가 항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업계가 좀 이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영과정 기술은 제가 좀 한국의 반영과정 기술을 욕하는 건 좀 아닙니다. 근데 제대로 좀 알자. 그래서 어떤 영상에는 제가 한국 반영과정 기술자들 왜 이렇게 삼류 기술자들밖에 없냐 이런 거예요. 그냥 세미나만 좋아하고 수강료가 300이니 500이니 1000만 원이니 이거는 그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가들이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저도 300이니 500이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반영과정 기술이 10만 원, 20만 원짜리 기술인 것처럼 유튜브에 막 이렇게 떠도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반영과정 기술을 3류로 보고 있는 거야. 3류. 제 얼굴에 지금 침을 뱉고 있습니다. 3류를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무슨 기술도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한국에 온다 이러면은 전부 다 몇백만 원씩 싸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면 그렇게 환대를 받듯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술에 대해서 그 사람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코빙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의 중견 기술자 또는 중견 단체들은 한국 사람들을 불러놓으면 안 먹히는 줄 아는가 봐.
외국 사람이 와야지 특별한 기술인 것처럼 알고 있다고. 근데 한국의 반영구 화장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상류 1%들은 세계적이에요. 타투 부분도 마찬가지죠. 타투 부분도 0.1%들은 미국의 맨하탄이나 이런데 유명한 타투 로드 스트리트에서 타투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은 1%야, 0.1%야. 세계적인 기술이 있다고, 한국 사람들도. 반영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을 안 불러.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안 부른다고. 외국에서 멍청한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아닌 외국 사람으로 불러오는 거야. 그래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삼류라고 하는 거예요. 삼류. 자기 나라 국민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에이전시는 우리 업계에서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성공을 시키고, 에이전시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에서 성공을 시키고, 자기 나라의 기술을 완성을 시키고, 해외에서 한국의 기술을 증명을 하게 하고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술자들은 외국을 상대로 한국의 기술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기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 중국에서, 저도 이제 제 명함이 회장 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모 회장이 한국에 넘어왔을 때, 그 회장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샵에서 제가 시술을 할 때 그 회장이 왔어요. 그래서 시술을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너 여기서 좀 기다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기 궁금해서인지 제가 시술하는 모습을 시술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그 중국 회장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네 헌빵 이렇게 이제 네 최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헌빵이냐, 왜 최고냐 그랬더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용 분야, 특히 반영구 화장 분야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시술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질 않더라.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더라. 특히 엠보, 이게 중국 기술이죠.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더라.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랬냐, 당신은 내가 중국에서 무대를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에 올라와서 시연할 수 있느냐. 저는 너무나 좋았죠. 내가 그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회장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런 제안을 한국에서 여러 회장들한테 했는데 한 사람도 무대에 올라간 적이 없다. 전부 다 자기 제자들, 자기 꼬맹이들을 무대에 올려보내더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제가 그 소리 듣고 그 당시에도 한국에서 명함에 화려한 명함 파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펜대 한 번 못 잡고 쪽팔리게 무대 한 번도 못 올라가고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회장이니 총재니, 물론 기술이 아닌 사람도 회장할 수 있어요. 총재할 수도 있다고. 대신에 기술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술은 기술가가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회장이고 총재고 하면은 자기가 기술도 알고 시스템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기술도 이렇게 저는 이제 껍데기보다는 기술가로 이 기술이 사람한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술가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회장들하고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으나, 하여튼 우리나라 기술이 어떤 기술에서는 원조의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기법과 또 이제 시스템, 또 제가 만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죠. 이런 시스템이 가히 세계적이고 세계 최초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한국인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것은 절대로 없는 우리 반영구 화장과 미용 문신 업계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어느 나라이든 경쟁이 없는 나라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업계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실제로 교육부나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반영구화장 교육원을 제가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가가 거짓말이거나 사기라고 신고를 하는 이번 일이 과연 우리 한국에서 같은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이게 해야 될 일인가? 서로 박수를 쳐주고 저 사람이 그동안 불문율로 여겨졌던 교육청, 허가부서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합법적인 교육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을 저 사람이 특허를 수년 동안 연구를 해서 개발하고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임상을 할 수 있게 마취도 안 바르고 통증도 없고 상처도 남지 않고 무한 반복적으로 임상을 연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저 사람이 만들어내서 저걸 가지고 합법적인 교육 시스템, 타투도 되고 반영구도 되고 모든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으면 엎드려서 절받기는 아니더라도 제가 동종업계에서 저한테 박수를 많이 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합법화를 가는 한 단계를 더 내딛는 그러한 획기적인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동종업계에서 왜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냐? 왜 저 사람이 특허를 내야 되냐? 참 창피합니다. 참 창피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상하게 유튜브가 썸네일 자체가 어느 정도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이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만들었던 이제 자격증이 너무 이제 합법적인 시술 합법 자격증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는 평생교육원 마크가 들어가고 평생교육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교육 부분에 기술 자격 인증서인데 뭐 강사 인증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시술 부분이 합법화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이제 서티피케이트나 디플로마가 이게 뭐 시술 부분에서 합법인 자격증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가서 이거는 교육 자격증이다. 고치라는 거 내가 고칠게요.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거 이제 누가 사촌이 땅 샀잖아요. 제가 배 아파서 신고했기 때문에 제가 갔다 왔겠죠. 근데 뭡니까? 정상적으로 저는 정식 허가나 인가나 이걸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너무 이렇게 뭐 과장 광고나 과대 광고 요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오케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셈을 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거 인가도 받지도 않고 허가도 받지도 않고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지 말자. 제 경력에 제가 30년 거의 30년 되는 경력에 인가도 받지 않은 걸 인가냈다 그러고 허가도 받지 않은 걸 허가냈다고 하고 특허도 내지 않은 걸 특허라고 하겠습니까?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제 일반적인 기술자분들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일 거예요. 이제 이번 일들은 제가 제 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또는 제 기술이 필요하시는 분은 저에게 뭐 협업을 요청하거나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 특허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문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반영구 화장 교육 시스템, 타투 교육 시스템 이제 서화 문서로 제가 인가를 받았죠. 타투나 문신 얘기는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레터링은 또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SMP 교육 이렇게 해서 총 한 15개 과목을 제가 합법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관이 맞아요.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제가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게 다른 저희들 업계에서는 굉장히 약오르는 일이라고. 자기가 못한 것을 제가 했으니까 굉장히 약이 오르고 셈이 나거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후배 기술자들이 합법화를 기대를 하고 고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시술 분야하고 교육 파트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교육 파트라도 한국 최초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제가 정부랑 이렇게 디스커션해서 제가 빨리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술 파트에 또 합법화 운동 하시는 분들, 뭐 회장님들 계시죠? 저도 그쪽을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응원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교육 파트에서. 근데 이게 왜 셈이 날 일인가? 왜 신고를 하고 난리야? 야, 나는 우리 업계가 이게, 그래서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실망을, 제가 이제 특허도 많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후배 기술자들을 위해서 제가, 더 한 걸음, 합법화를 위해서 더 한 걸음 나가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왜 자꾸 헐뜯냔 말이에요. 우리 제발, 우리 좀 반영구 화장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업계에서 그래서 우리 업계를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창피합니다. 저도 이제 뭐 다른 기타 등등 분야에서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이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 업계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하여튼 또 이제 실망은 했지만 제가 이제 뭐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은퇴할 겁니다. 뭐 당장 내일 모레 은퇴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제는 뭐 거의 오래 했으니까 후배 기술자분들의 기술의 영달을 위해서 제가 또 노력을 해야 될 나이고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영구 화장이 모든 제품이 있고 모든 시스템이 있으면 교육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육이 여러분들도 반영구 화장이나 모든 기술을 배워서 뭔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저도 한두 번 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쪽에 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 분야는 기술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기술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또 이 기술을 합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원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 일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반영구 화장 학원은 불법이고 무허가가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뭐 미용 뷰티 학원 간판 걸어놓고 반영구 화장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파파라치 같은 사람이면 다 걸려. 근데 이제 동종업계에 저는 27년 하면서 동종기술자나 동종업계를 뭔가 태클을 걸은 적이 저는 요만큼도 없어요. 하지만은 제가 바른 말을 좀 해주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빌려서 뭐 어디 누가 콕 집어가지고 너 왜 불법하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인간한 거는 인간한 게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왜 그게 합법이냐 하면은 또 반영구 화장 지금 학원들 많던데 그거는 뭐예요? 이러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두손 없이 좀 이렇게 바른 말을 조금 했습니다. 아니 바른 말은 아니고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누가 반영구 화장을 특허를 내거나 뭐 저기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제가 특허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반영구 화장 부분에서 여러분들 특허를 내고 싶으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명세서도 써드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 좋은 기술자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그 고정 댓글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